다음은 7주 5차시 여자 복식 속옷류 및 특수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여인들은 하후 상박의 실루엣을 이루었는데요. 그러니까 상체는 굉장히 작게 입고 하체를 굉장히 부풀려서 입는 형태를 말합니다. 하후 상박의 실루엣이 초기가 아니라 이제 점차 자리가 잡힌 조선시대에 와서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실루엣. 그래서 이건 현대에까지도 우리가 한복을 생각하면 여성들은 딱 맞는 저고리, 그것도 짧은 저고리를 입고 하체가 부풀려진, 그래서 하후 상박이 대표적인 실루엣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기 위해서는 다양한 속옷의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고리 속에는 속적삼과 속저고리를 입었고, 또 치마 속에 입는 종류로는 다리 속옷과 속속옷, 바지, 단속옷, 너름바지, 무지기 치마, 대슘 치마 등이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가 하체를 부풀리기 위해 아래 속옷의 종류를 입은 것입니다. 서양의 경우에도 여성들의 치마를 부풀리기 위한 다양한 패티코트들이 존재했었고요. 심지어 크리놀린이라는 큰 버팀대도 있었는데 여성들의 그 치마를 부풀려서 굉장히 아름다운 또 실루엣을 내고자 하는 마음은 같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의의 속옷을 먼저 보겠습니다. 상의 속옷의 종류로는 속저고리, 속적삼, 또 가리개용 허리띠가 있는데, 그 속적삼은 저고리 속에 입는 홑, 그러니까 한 겹으로 만든 얇은 저고리입니다. 그야말로 맨 안에 입는 내이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얇게 입어서 그 세 겹을 겹쳐 입었을 때 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얇게 입었죠. 자, 이렇게 입은 위에 속 저고리를 하나 더 입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속 저고리에 고름이 달리면 불편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속 저고리를 하나 더 입습니다. 겨울철에 방한을 위하여 추가하여 입은 속옷이기도 하고,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개를 다 겹쳐서 입는 삼겹의 삼작 저고리를 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속적삼 위에 속저고리 입고 그 위에 내가 맨 겉으로 보이는 저고리를 입으면 이를 삼작 저고리라고 부릅니다. 이건 방한도 있지만 매우 예의를 갖춘 저고리를 입은 착장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리개용 허리띠는 다음 그림의 여인들과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저고리 후기로 갈수록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면서 저고리와 그 치마 사이가 이렇게 살짝 뜨는데, 그 부분을 겨드랑이 밑을 가리기 힘들게 되니까 그 부분에 넓은 띠로 가리개용 천을 만들어 한 겹 더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윤복의 그림에서 보면 그 어린 아이로 보이는 아이가 넓은 형태의 그 가리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좁은 저고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고리와 치마 사이에, 그러니까 치마를 아주 올린다고 해도 겨드랑이 위로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뜨는 공간을 가려주는 가리개 역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아이가 위쪽에 걸어서 입어서가 아니고 가슴에서 조였기 때문에 꽉 조여야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불편한 형태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가서, 이화학당에, 이런 어린 소녀들이 이제 학교에 진학해서 와서 보니까 서양의 선교사들이 아이들이 체육 시간에 뛰는데 막 이렇게 그냥 활기차게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치마가 흘러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안해내서 조끼 허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조끼 허리에다가, 그리고 치마를 우리나라는 이렇게 둘러 입었죠. 근데 뛰면 안에 옷이 보이고 속옷이 보이는 거는 정숙하지 못하니까 이 아이들이 활동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막고 조끼 허리를 고안해내서 입으니까 뒤도 보이지 않고 뛰어도 흘러내리지 않는 치마를 고안해낸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께서 입으신 그 통치마입니다. 그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다 보니 생겨난 가리개용 허리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의 속옷입니다.
하의 속옷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풀려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를 겹겹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옷의 착용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맨 아래 다리 속옷을 먼저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옷을 입고 바지를 입습니다. 단속옷을 입고 너른 바지를 입는데 다리 속옷은 맨 아래에 입는 속옷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래서 세탁이 용이하게 제작이 되는 것이고요. 속옷과 단속옷은 그 형태가 비슷하나 속옷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너른 바지를 입습니다. 그래서 바지와 단속옷을 겹쳐놓은 듯한 이런 형태인데요. 밑을 달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트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여 있는 아이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화장실이나 이런 그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았을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속옷을 겹쳐 입다 보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맨 위에 바지까지도 내려서 입어야 되면 불편하니까 밑을 달지 않아서 어린아이의 풍차바지처럼 밑을 달지 않아서 이제 겹쳐서 보이진 않았지만 사용하기에 용이한, 그렇지만 이거는 일반인 여인들이 입었다기보다는 특수한 층에서 착용하였던 속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시면 그렇게 속옷, 속바지, 단속옷인데요. 앞에서도 잠시 봤습니다. 무지기치마. 무지기치마는 색을 달리한 천들을 겹겹이 답니다. 그러면 밑으로 갈수록 겹쳐지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의 패티코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속치마로 티어드 스커트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겹으로 된 것도 있지만 아주 촘촘하게 더 몇 겹을 겹친 다양한 무지기치마가 존재합니다. 나머지는 또 모시를 이용해서 또 한지를 같이 덧대어서 만든 대슘 속치마도 있습니다. 이 대슘 속치마는 아랫단에 빳빳하게 한지나 모시를 넣으면 치마폭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대슘 속치마를 만드는 방법은 기존의 일반 치마를 만든 다음에 아랫단에 한지나 모시를 한 단 쭉 댑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힘이 있으니까 치마폭을 넓게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속치마는 아무래도 그 치마폭이 이렇게 죽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겠죠. 형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는 왕족이 사용하던 속치마입니다. 무지기는 위쪽을 풍성하게, 대슘 속치마는 아래쪽을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갖기 하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기녀복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녀는 원래 가무의 기회를 배우고 익혀서 나라에서 필요한 행사에 참여하여 봉사하던 여인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관청에 소속했지만 신분상으로는 천인에 속하였습니다. 내외법이 엄격해지면서 부녀자들이 남자 의사에게 질병을 보이기 꺼려하자 그 임무를 맡게 된 것이 의녀로서의 기녀였습니다. 침선방에서도 인원이 부족하면 기녀에게서 충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녀들은 서민 부녀자들과 같이 삼회장 저고리나 겹치마의 착용이 금지되었습니다. 풍속화에 나타난 기녀들의 모습입니다. 치마를 올려 묶어서 거들치마 형식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에 속바지가 드러나고 또 특이한 것은 머리에 전모를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산 살처럼 그 살을 만들고 그 위에 종이를 발랐는데요. 그 종이에 기름을 절여서 계속 만들다 보면 기름이 마르면 다시 또 바르고 하면 확실하게 방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혜원 신윤복의 작품을 동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녀들의 모습을 보시면 매우 큰 머리에 장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허리, 이 가슴띠가 드러나는 저고리가 짧은 형태의 옷을 보이고 있고 거들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모를 쓴 모습은 기녀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선시대 여인들의 속옷과
특수한 계층의 복식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로써 7주차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